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신 우리 고동원 명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진짜 아니 명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거의 새벽녘에 일어나셔서부터 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몇 시 정도 일어나셔서 몇 시에 식사를 하시죠? 아침에? 한 5시부터 활동을 해서요. 와. 뭐 6시 반에 밥 먹고 시작합니다. 6시 반에 식사하시고 바로 또 이제 일 들어가시고요. 예.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명장님 오늘도 질문이 좀 많아서 예.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자, 3464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명장님, 그랜드 스타렉스 2019년 98,0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체가 덜덜덜덜 떨려요. 천천히 가면은 덜 그런데 속도에 비례해서 차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심하게 차체가 떨리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명장님? 이런 질문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이제 98,000km 주행한 차량. 98,000이 뭐 그래도 꽤 멀쩡한 주행을 했는데요, 자체가요. 네. 일단 주행 2019년이면 주행을 꽤 하셨네. 예. 어차피 주행 중에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제 진동이 이제 들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예. 뭐 지금 현재 지금 질문에 들었던 부분들은 주행 도중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페달이 차체가 떨린다, 덜덜덜덜 떨린다 이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옛날에 그런 차가 한번 몰았던 적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던데요, 그걸. 근데 대부분이 이제 드럼이 이제 디스크 드럼이라고 그러죠. 아, 드럼 문제. 디스크 드럼이 편마모돼 가지고 편심이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편심이 이제 편마모가 되니까 어떻게 돼? 편심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실제로 이제 차체가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이 자체가. 원인은 그럼 그냥 드럼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디스크 드럼이라고 그러죠, 이 자체가. 아, 맞다. 예. 그래서 디스크 드럼. 이게 속도에 비례해서 주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때 제동을 하게 되면 차체가 더 심하게 떨립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아마 그 디스크 드럼을 점검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얼라이어먼트 쪽 원인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쪽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차가 떨리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 타이어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러면 그렇죠. 꼭 일정한 주행 속도에서만 떨리기 때문에요. 밸런스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드럼 교체하시려면 비용이 꽤 드실 텐데. 예, 3464님 일단은 한번 가보셔가지고 또 드럼 또 저 뭐라고 하던데 그거 이렇게 깎아내는 거. 네, 드럼 연마를 또 맞다, 연마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789님 질문입니다. TG 그랜저. 이분은 좀 많이 주행하셨네요. 18만 킬로 주행한 차량으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변속 레버를 뒤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끔씩 체인지 레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뒤로 가질 않는다는 얘기겠죠? 네. 전에도 가끔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브레이크 페달을 다시 밟으면은 어떨 때는 되고 또 어떨 때는 작동이 되질 않아서 차를 세워놓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었는데 도대체 이러한 원인은 왜 나타나는지요? 이렇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간헐적으로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안전 때문에 실제로 어떤 거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고 이제 변속 레버를 이제 D레인지로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만이 꼭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천지 레버를 이제 작동을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요. 브레이크 스위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밑에 뭔지... 보면 액추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변속 레바 밑에. 메추리탄이요? 메추리 아니에요. 액추레이터. 액추레이터. 네. 예.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레바가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안전 장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브레이크 스위치 쪽이 문제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명장님, 도대체 브레이크는 알겠는데 브레이크 스위치는 뭡니까? 어디서 뭐 스위치가 있어요? 네.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뒤에 램프가 이제 점등이 되잖아요. 뒤 운전자한테 그렇죠.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맞아요. 신호를 주죠. 램프 신호. 네네네. 그다음 그게 이제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액추레이터를 제어를 하거든요.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한 번은 브레이크 점등. 뒤에 이제 등을 점등을 하고요. 또 신호를 동시에 이제 액추레이터를 작동을 하고 두 가지 작동 기능을 한다고 보면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망가진 거네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혹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뒤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안 들어오면은 일단은 그 전구가 나갔는지 먼저 한번 확인 그렇죠. 한번 하고. 확인을 전구가 안 나갔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이제 이쪽 브레이크 아까 뭐라고 스위치를 봐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브레이크 스위치가 접점이 4개짜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에 2개짜리였는데 지금은 4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추레이터 쪽이나 아니면 엔진 컨트롤 쪽에 가가지고요 연료를 제한한다든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신호가 비싼 건가요? 아니 뭐 브레이크 스위치 그래서 쌉니다. 다 비싸지 않아요. 예. 3789님. 좀 편안하게 한번 정비업소 빨리 좀 가십시오. 뭐 안 비싼 줄 알고 하니까. 자, 그리고 5459님 질문으로 좀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택시 HG 그랜저 12만 킬로 주행을 한 차량인데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안 들었는데 근래 와서는 연료가 부족하면 LPG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LPG 가스 차량도 가스에 연료를 적게 넣고 다니면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어느 쪽에 문제가 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LPG 가스도 적게 넣고 다니면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명장님, 저도 이제 명장님과 이렇게 코너를 오래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일반 휘발유 차량이나 경유 차량은 연료 탱크에 그 모터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만약에 그 주유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밑에 기름이 없다 보면은 그 모터가 나중에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계속 좀 기름 속에 그 모터가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스차는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우리 진행하는 MC님께서는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가스차도 지금은 이제 LPG가 있고 LPI가 있습니다. 맞아요. LPI.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은 LPG에서 LPI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도 하나의 액상 분사합니다. 지금요. LPI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액상 분사지요. 그래서 이것도 모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요. 연료 모터가 있어가지고 LPG만 아니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어를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LPG 액상 가스가 부족하면 모터 냉각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 택시 하신 분들이 주행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모터를 교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연료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가요. 근데 꽤 비싸죠 이게요. 비싸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었는데. 또 연료를 또 가스를 해수해가지고 더 힘들겠네.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가스를 다시 또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큰 공사인데 장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LPI 차량도요. 실제로 연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연료 모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충분히 연료를 주입하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 차량도 예를 들어서 쉽게 부탄가스도 이렇게 슈퍼에서 샀을 때 새거 사면 이렇게 흔들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액상이죠. 그 액상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저 5459님 빨리 가셔가지고 정비업소 가셔가지고 저 문제가 되는 부분 그거 좀 빨리 정비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지금 또 김화윤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안전 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식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가솔린 스포티지 1만 킬로인데요. 아우 뭐 적게 뛰신 새 차네요. 그런데 소음이 커지고 운행 중에 공기압 체크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만 보내주셨거든요. 10,000km밖에 안 뛰었는데 소음이 커지고 운행 중에 공기압 체크불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것도 무슨 센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영장님.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 가솔린 스포티지네요. 가솔린이면 차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숙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운전자가 느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보증 수리 들어가시면 되겠네. 아니죠. 지금 현재 어떤 공기압 체크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TPMS. 무슨 타이어 압력 경고등입니다. 타이어 압력 경고등. 타이어 이제 압력 경고등인데요. 실제 타이어 공기가 적어도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질문하신 분께서는 지금 차를 당장 세워놓고요. 아마 내 차에 어떤 타이어가 정상인지 공기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명장님, 그 타이어 때문에 소음이 커질 수도 있는 겁니까? 타이어 공기가 적으면 소리가 당연히 크지, 없으면요. 그러면은 지금 공기압 체크 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도대체 그러면 뭐 정비업소 가서 이거 지금 공기압 체킹하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뭐 소음이 있다는 것은 타이어 공기압이 거의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우선 차를 멈추고 타이어 상태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정비업소 가셔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차량들이 공기압 체크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 빨리 좀 김하윤님 빨리 가셔서 먼저 저 타이어 공기 좀 넣고 그 다음에 정비업소 가셔야 될 것 같은. 운행하기 전에 지금 차를 당장이라도 운행 중이라면 차를 세워가지고 멈춰가지고 타이어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타이어 공기압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윤님 참고해 주시고. 7821님 질문은 명장님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벌써요? 벌써. 명장님만 만나면은 시간이 그냥 아주 그냥 번개불처럼 빨리 지나가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죠. 이경민 캐스터. 네,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 위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고